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BI 김한빈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에 앞서서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김한빈씨. 일단은 구독자분이 요청하셔서 지금 풀이를 한번 해볼 거고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이제 실검에서 좀 없어지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궁금해 한다고 하시니까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빈 씨 사주는 병자년 쥐띠해에 태어났고요. 무술월이라고 해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임진일주로 태어났는데요. 술월의 임수는 술월 다음이 해자축하는 겨울로 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임수가 그렇게 약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군다나 자수를 이렇게 근으로 내리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주가 편관이라는 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목을 쓰고 병화를 써서 이 사주를 좀 품격 있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해서 얘기하는 간목을 쓴다라는 것은 이것이 조직사회,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대기업이나 또는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직군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연예인은 그 사주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예능인, 예인, 그래서 좀 예전에는 좀 천하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좀 천하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예인 그러면 이제 그 귀하다라는 개념으로 잘 쓰지는 않아요. 물론 간목이 있으면 사주 어딘가에 간목이 있다면 이렇게 이제 연예인을 하다가도 정치권으로 간다거나 그러는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과 지금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해서 요구하는 간목을 봐라라고 하는 것을 꼭 갖추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주적인 용어라서 조금 지루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격으로는 편관격입니다. 편관격은 신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편관격은 식신용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인성용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성용신했다라는 것은 신약하다는 얘기고요. 식신용신했다라는 것은 신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편관은 위기를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냐면 정관은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너 바르게 살아라 하고 좋은 말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자면, 편관은 두들겨 패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맞아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가다듬는 거,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 그러면 편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격이 편관이라는 것은 타고난 자질이 희생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대의 명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명분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이 소속사가 YG잖아요. YG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누군가가, 야, 너 희생해라. 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기도 해요. 왜냐면 편관격의 주 모토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세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 나이 좀 있는 세대들 같은 경우에 전쟁 영화 같은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그 폭탄 들고 탱크 안에 들어가고 같이 자폭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명분 때문에 나 하나 희생해서 동료들 다 살리겠다 이런 의미 있죠. 그런 개념의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편관격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주가 만약에 식신이 있으면 희생 안 해요.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거든요. 근데 희신이 없고, 그러니까 간목이 없고, 이제 시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태를 보자면 간목이 없을 것 같아요. 있었으면 그냥 극복하고 나섰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희생해라 그랬으니까 밖에 나와서 이제 언론에 조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주가 신강하냐 신약하냐 구분을 하면 신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술월이지만 무술하고 임진했잖아요. 그럼 임수가 묘고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 연지 하나에 근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좀 신약하지 않을까. 그리고 재생사를 했으니까 재생살의 의미가 좀 그래요.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재생살의 의미를 이제 사주 공부할 때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 서울대 합격하고 OT 가서 술 먹고 죽었어요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재생살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면 성공해서 이제 부귀를 누릴 때쯤 되면 위기가 닥쳐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관격의 재생살이 되면 항상 첫 번째로 건강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너무 명분 따지지 마요 이러는 겁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요 하는 건데요. 왠지 내가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평관격의 성격 자체가 참 사회적으로 보자면 꼭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기도 해요.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할 때 스스로가 나서서 희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참 피곤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희생하려고 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는 거고요. 운의 흐름은 일단은 살인상생이 되어 있어요. 살인상생이라는 것은 어렵게 고생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 대신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했니 많이 하는 이 사태, 이것이 언제 비롯됐느냐를 판단을 하려면 올해가 기토 이렇게 왔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팁인데요. 기토는 어디서 왔을까요? 자, 그러면 쭉 지난 해를 보면 을미하고 왔죠. 을미에서 미중 기토가 천간에 드러나는 올해. 즉, 이 말은 뭐냐면 2015년에 혹 잘못된 일을 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면 이게 올해 같은 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봐서 2016년도에 잘못했던 사람은 내년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시면 을미년부터 살펴야 되는 건데요. 을미 했죠. 을은 상관이에요. 미는 정관. 그리고 이제 살펴볼게요. 상관은 뭐냐면 호기심, 그리고 규칙 위반, 이것이 상관이에요. 이 사주가 약간 신약한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는 위기 극복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을목이 오면 호기심, 그런 걸로 인해서 규칙을 위반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병화가 있을 때 을목은 더 활동력이 커져요. 그럼 이때 약간 호기심에 의해서 좀 그랬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정관이 연지에 있는 자수에 합을 했어요. 정관은 조직, 회사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정관이 연지에 있는 자수는 비겁이죠. 비겁은 뭐예요? 겁제. 겁제는 뭐예요? 동료, 경쟁자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연주에 있으니까 선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와 미는 자미 원진 그래요. 원진은 꼬이다 또는 비정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다 합치면 을미년에, 그러니까 2015년에 회사 그리고 동료가 잠이 원진 그랬으니까 꼬여서 호기심에 규칙 위반을 만들었는데 소설이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토가 술토를 형했어요. 미술형 이러면 술토는 월지에 있으니 회사 그리고 관이 이렇게 형 맞았으니까 트러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을미년에 이렇게 회사 선배나 누군가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거 한번 해볼래? 라는 말을 해서 혹시라도 했는데 회사에서 알게 되어서 어떤 이면 계약 이런 걸 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설입니다. 사주로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기해하고 오니까 미중의 기토가 확 드러나고 미중의 기토가 천간에 드러났으니 을미년에 있었던
그 일이 수면 위로 떠올라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해년이 와서 이제 관살이 혼잡이 되었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지지로 해수가 와서 일지 진토에 그리고 연지 자수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자수의 해수가 만나면 축토가 오거든요. 축토가 와서 축술형하고 월지를 건드려서 회사에 문제 발생, 조직을 이탈할 일, 뭐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연지에 있는 것과 해수가 만났기 때문에 회사 관련돼서 이 해, 자, 축 하면서 월령을 건드려요. 그러면 회사에 어떤 일이 생겨서 갔는데, 다시 이렇게 쭉 하면 진해, 기문, 원진 그랬잖아요. 이제 비견이 관의 원진이 되었어요. 그러면 진해, 기문, 원진, 이것은 비견과 그랬기 때문에 나, 동료, 와, 그리고 평관, 진토화 했으니까 평관은 뭐예요? 회사에서 일이 꼬여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잘해보려고 했는데 더 꼬임, 변명했는데 그것이 빌미가 됨. 그래서 이런 시기의 해결책, 가만히 있으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잘해보려고 애쓰면 더 꼬이는 게 이런 시기거든요. 그냥 놔두시면 내년에 경자하고 운이 와요. 경자하고 운이 오면 살인, 상생, 차차 어렵고 힘든 일은 잊혀지고 좋은 일이 생겨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년에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일을 만들지 않을 때. 그래서 좀 일을 크게 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있어 버리시면 됩니다. 평관격이 올해 운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 이렇게 한번 소설을 써봤고요. 지금은 이제 24세기 때문에 25세 신축 대운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축하고 여전히 이제 신금이 임수를 생하는 형태로 또 가고 있거든요. 여전히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고생 끝에 락이 와요. 이게 이제 그 살인상생의 의미예요. 살인상생은 고생하다가 점점점 좋아지는 것. 즉 이미지 쇄신할 일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신 더 이상 일을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운 잘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조심할 것.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양력 7월에 한 번쯤, 이번 달이죠, 한 번쯤 또 소란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양력 9월 되면 또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고소고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오는 이렇게 이제 좀 소란스럽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올해 더 뭐 잘해 보려고 애쓰거나 그러지 마시고, 모르겠다 그러고 방치해버리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에 대한,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한 소설은 사주로 이 정도로 얘기해 보고요. 애정적인 면 한번 볼게요. 평관격의 애정 성향. 눈물에 약해요. 애교에 약해요. 그리고 멋지고 당당한 것 약해요. 근데 멋지고 당당한 것은 나중에 시기를 하니까 좋지가 않아서 제외하고요. 애교스럽거나 눈물이 많거나 하는 사람이 좋긴 하죠. 근데 눈물이 많으면 신경 많이 써야 돼서 힘들겠죠. 이 사주가 혹시라도 인성이 없다면 이런 이제 눈물이 약하면 좀 어려우니까 애교에 약해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겠고요. 평관은 고생 끝에 낙이 와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 좋아하고요. 같이 고생한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 좋아하는 형태의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술 중에 정화, 저게 이제 재성인데요, 여자거든요. 근데 진술충 하고 깨졌죠. 그러면 저 재성은
30세 이전에 만나면 깨져요. 그래서 썩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무술하고 괴강 속에 있으니까 여자가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생살 했잖아요. 재생이 살생했으니까 여자가 정말 드세요. 아, 이게 좀 그러네요. 이 말은 아까 얘기했던 멋지고 능력 있는 여자에게 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 말고 좀 어리고 애교스러운 그런 여자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애정운이 좋아지는 시기 언제일까요? 일단 억부운이 들 때 이제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35세 이전에 축토가 오죠. 이렇게 되면 축술형에서 이게 깨지기 쉽거든요. 그러면 35세, 그러니까 30세에서 35세 이전에 만나가지고 35세부터 40세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 높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정적인 성향,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너무 과묵하고 그럴 수 있어요. 권위적인 면이 조금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좀 과하게 자기 주장 또는 자기 기준으로 누군가를 배려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편관격과 편인, 그러니까 편관 편인은 흔히 말하는 츤데레 그래요. 특히 편관은 츤데레 성향이 강해서 겉으로는 좀 아닌 듯 하지만 알고 보면 힘든 사람들 잘 챙겨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눈물에 약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주 구성으로 봤을 때는 여자가 좀 드셀 수 있어요. 그래서 드센 여자 좀 조심하십시오 하는 거고요. 인연이 됐을 때 좋은 띠, 신자진하는 띠겠죠. 원숭이, 쥐띠, 그리고 용띠. 근데 용띠는 형충이 많으니까 제외. 그러면 원숭이띠나 쥐띠가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신약하면 연상 만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연상의 여자가 인연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는 거고요. 예, 금묘화실을 얘기를 안 했네요. 자, 금묘화실에서 연주의 병자는 절지에 있어서 이 시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고생을 좀 했겠다 하는 거고, 무술하고 괴강은 묘고지이고 임진도 묘고지예요. 뭔가 뜰 듯하면서 못 뜨는 시기, 뜰 듯하면서 못 뜨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2% 부족한 시기를 30년을 사네요. 언제부터? 15세부터 30세까지 뜰 듯하면서 못 뜨는 시기. 떴죠. 떴는데 뭔가 이렇게 뜰만 하니까 충돼서 뜨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묘고가 충 받아서 계고가 됐거든요. 살짝 떴는데 깨지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무 뜨면 안 돼요. 이 시기도 그렇고 이 시기도 그렇고. 그러면 45세까지는 너무 잘나면 문제 발생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인지도를 가지고 가는 게 참 중요한데요.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러나요? 잘나지면 더 잘나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사주는 이렇게 무술하고 임진에서 묘고인데 충돼서 계고되어서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좀 그러네요. 하지만 운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은 억부로 흘러가요. 그래서 먹고 살고 살아가는 데서는 지장이 없어요. 다만 편관은 통이 커요. 뽀대 중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뽀대,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무튼 뽀대 중시하는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는 한때를 잊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야 하지만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아도 알아주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놓으시고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러는 게 중요합니다. 왜? 잘하려고 했으면 재생살 해버리잖아요. 뜰만하고 또는 이제 좀 잘 나가겠구나 싶으면 누군가가 희생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주가 살면서 평생 주의해야 될 거,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아라. 네.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